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397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 작가 노트를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따뜻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세상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세상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 노트 304쪽을 읽어보면 작가란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실을 소설 위에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호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뿐인 삶을 반성하고 사색하게 하는 장르가 바로 소설이라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일하게 믿어왔다.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와 새로운 현실에서 얻은 감동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작가가 꿈꾸는 세상이다. 하나의 소설이 서여지고 그것이 책으로 묶였다고 해서 소설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긴 시간 소설을 쓰면서 작가가 열렬히 소망하는 오직 하나는 독자를 통해 비로소 소설이 완성되는 그 순간의 교감이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기계발서 그 하와이 대주택님이 자기계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그 느낌이 들었고, 결국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어떠한 동영상이나 누군가의 강연이나 누군가의 동영상이나 또는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나를, 이 책의 작가가 하는 말처럼 한 번뿐인 삶, 오늘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오늘의 나의 삶을 사색하게 하는 장르가 바로 소설이다라고 하는 처럼 이 소설이 허구의 얘기이지만 이마저도 자기계발서가 별게 아니라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읽고 나 스스로 오늘에 살아가는 나를 반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색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해주면 그게 자기계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도 허구의 얘기를 내어놓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자기계발서가 될 수도 있겠다. 계발서라는 게 참 이렇게 다른 게 아니구나. 노인과 바다, 뭐 이런 데미안 이런 소설들을 읽고도 자기 스스로 반성과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자기계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 노트를 읽고 양기자 작가님께서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에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뭔가 이 허구의 얘기들로 스스로 오늘을 반성하고 사색하고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와 새로운 현실에서 얻는 감동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세상.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어딘가에 갇혀있고 나의 현실의 한계, 나의 인생의 한계, 내가 지금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새로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내가 꿈꾸는 곳, 내가 갈망하는 그런 목적,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도달해서 얻는 감동, 이런 것들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바로 그것이 작가의 꿈꾸는 세상이다. 작가가 꿈꾸는 세상이다. 소설 한 편을 써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책을 읽는 독자들이 반성하고 사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글을 쓰는 게 자신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니까 세상에 참 따뜻한 사람이 많구나. 세상에 참 그래도 가치 있는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엔 이렇게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끔 더불어 사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와서는 굉장히 감동이었고 책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어머니는 여전히 행복하다. 이젠 완전히 누운 채로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고 쉴 새 없이 헛소리를 해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루하지 않게 했다. 치매가 와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남편인 거죠. 면회를 갈 때마다 도무지 철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들도 어머니의 삶을 지리멸렬한 것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도왔다. 군대까지 갔다 온 다 큰 아들인데 사고를 쳐서 징역에 갔는데 면회를 갔는데도 도무지 철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들을 보면은 한숨이 나오죠. 앞으로의 자기의 삶이 걱정스럽죠. 그리고 부쩍 말수가 줄고 홀로 처박혀 있기를 좋아하는 나 안진진의 우울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준다. 다 큰 딸이 집에 오면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하게 있으면은 걱정스럽죠. 그런 아버지 시중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가게에 점원 한 사람을 두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점원 월급까지 나가야 하니 그것 또한 어머니의 나날을 긴장으로 채워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고 나날이 생기를 더해갔다. 어머니의 불행하고도 행복한 삶.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의지할 곳이 없죠. 모두 자신이 풀어야 될 숙제 같고 고통스럽고 시련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을 돌보느라고 또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점원 월급까지 나가야 되고 긴장으로 채워주는 나날인데 그런 긴장으로 채워주는 나날 더욱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나날들인데 생기는 더해 같다. 이게 모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편한 것이 도대체 뭔가 편한 게 진짜 편한 것인가? 시련이 불편한 게 진짜 불편한 것인가? 결국 고통, 시련 또는 절박함 앞에서 그런 절박함 속에서 성장한 후에 돌이켰어. 그때 나에게 그런 시련이 있었어. 지금의 내가 있었구나. 오히려 행복해지는 그거를 살면서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 시련이나 고통이 불행한 건 아니다. 그거를 기회 삼아서 그게 행복으로 가는 또는 행복으로 가는 그 준비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명환 작가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힘든 게 무엇이고 편한 게 무엇인가. 하와이 대주택님하고 하고 만다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정말 아둥바둥 살아라 그러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둥바둥 산다는 거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힘든 인생이죠. 정말 왜 저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아야 되나. 근데 아둥바둥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죠. 그 아둥바둥 사는 그런 모습들을 그게 그 삶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행복해지고 성취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니까 준비 과정인 거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나 그 성취,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에
도달하는 것, 남들과 다르게 나의 방식대로 사는 그 아둥바둥거림이 결국 그 성취에 이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아둥바둥 사는 게 살아야 한다. 그게 올바른 삶이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약간 그런 얘기인 거죠. 연결되는 거죠. 모순 양 기자님의 장편 소설 다 읽었고 정말 너무나 감동스럽고 사실은. 그리고 고 작가님이 모순을 아침 긍정화원의 화두로 한 3번 정도는 꺼내셨는데 한 번도 내용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창과 방패라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끌려서 사실은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고명환 작가님께서 책에 대한 내용을 창과 방패 그 문장 제외하고는 소개하지 않았나. 작가의 바람이었더라고요. 작가의 바람. 작가가 책에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순을 쓰면서 이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이 전부 첫 독자이길 꿈꾸었다. 독자의 꿈입니다. 첫 독자이기를. 소설에 관해 유포된 어떤 독후감에도 침범당하지 않은 순수한 첫 독자의 첫 독후감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다. 고명환 작가님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얘기들을 긍정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다면, 뭔가 했다면 그 침범되었겠죠. 우리 뭐 어차피 고명환 작가님께서 저보다 더 언어의 크기가 큰 만큼 세상의 크기도 크고 하니까 아마 고명환 작가님께서 작품 읽고 책을 읽고 느꼈던 바들을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이렇게 저도 제 의연 중에 제 머릿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 책을 읽었겠죠. 그런데 작가가 꿈꾸었죠. 소설에 관해 유포된 어떤 독후감에도 고면 작가님의 그런 사적인 생각도 그런 독후감에 침범당하지 않은 순수한 첫 독자의 첫 독후감을 많이 만나고 싶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고명환 작가님께서 창과 방패라는 그 한 문장 제외하고는 크게 소개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의 꿈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월 15일이니까 우선 좋은 책을 읽고 뭔가 나의 오늘을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삶을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옳게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고명환 작가님께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다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여섯,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상가가 됐다.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곤자 같은 관대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아홉, 이렇게 한 편의 책을 읽고 작품에 빠져들고 작품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를 반성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에게 질문하고 책을 읽었더니 나는 유튜브가 됐고 강사도 됐고 작가도 됐다. 이런 깨달음에 또는 이런 행복할 수 있는 책 한 권 읽고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는 이런 책의 유익함을 알려주는 이런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꾸준하게 독서하고 사색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매일 성장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무엇을 창조해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